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영화 파바로티의 실제 주인공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바로티, 전설적인 성악가죠. 네순도르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호중 씨가 원래 성악 전공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어떠십니까? 저도 성악을 좀 하는데요. 트로트 가수를 하면 돈을 엄청 버나 봅니다. 저도 트로트 가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저희 문종탁TV 가입자분들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 이슈 바로바로 요즘 핫한 이슈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은 편집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못 보시죠?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김호중 씨는 사고 미조치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돼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미조치가 뭘까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치를 안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지난 5월 9일 어버이날 다음날이네요. 밤 11시 40분쯤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차량인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반대편에 택시를 치고서 달아난 혐의, 일단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네요.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을 많이 보셨죠? 보이십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치고서 이렇게 넘고 그냥 가버리네요. 뺑소니 한 것도 잘못인데 자꾸 이걸 덮으려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김호중 씨가 운전했는데 김호중이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죠. 소위 말하는 운전자 바꿔치기인데요. 이 경우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가 되고요. 매니저에게 범인 도피를 부탁한 사람은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형법 제 151조인데요. 보이십니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사고 미조치는 벌금 이상의 형이죠. 은닉, 숨기고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나 동거가족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요? 범죄를 했다고 신고하기보다는 감춰준다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인데요. 만약에 김호중 가수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대표가 이광득 대표라고 하는데 김호중 가수의 육촌형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육촌형이 했다면 이 친족에는 민법 제777조 숫자가 좋네요. 777 8촌 이내의 혈족. 혈족은 피로 엮였다는 거죠. 사촌형, 육촌형, 팔촌형. 팔촌 너무 크네요, 범위가. 사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척을 말합니다. 배우자. 이런 친족이나 동거 가족인 경우에 죄는 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육촌형이 자신이 했다고 갔었으면 이런 친족 간의 처벌, 불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매니저는 예전에 친척과 남편이었기 때문에 인척관계가 없어서 매니저는 범인은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김호중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면은 범인도피 교사죄가 되니까 육촌형이 자신이 했다고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기가 그냥 총대를 매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또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누가 봐도 음주운전 같이 보이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앞다투어 단독이라고 하고 속보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김호중 씨가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었다. 사고 직전에 CCTV로 찍힌 것들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음주 측정을 했고 만약에 음주 뺑소니가 된다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구속까지도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17시간이 지났다면 웬만큼 술에 완전히 떡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음주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혼 소송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은 불륜하는 것들, 음성이나 이런 것도 다 녹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일 운전을 누가 했고 어떻게 됐는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다 있겠죠. 근데 이 메모리 카드도 누군가 인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고 안 끼고 다닌다고 했다가 인멸했다고 시인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데요. 형법 제 155조입니다. 보이십니까? 조문? 증거인멸과 친족 간의 특례인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인 은닉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네요. 예, 증거를 은닉하고 조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 보이듯이 타인에 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기대 가능성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칼로 찔렀는데 이 칼을 버리거나 숨겼다고 증거인멸죄로 또 처벌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겠죠. 다들 자기의 범죄는 숨기려고 하니까요. 이를 보통 자기부재 금지라고 합니다. 여기 제4항에도 똑같이 친족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겠다는 불처벌 특례가 있네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본주의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친족, 그러니까 유치원형이 김호중 씨를 위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것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매니저가 인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매니저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김호중 씨가 100번 양보해서 음주를 안 하고 차량을 충격했다면 나와서 사과하고 조치를 하고 합의를 했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사고 미조치로 넘어갔고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사고 미조치를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자숙을 했으면 됐을 상황이었는데 매니저를 시켜서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누군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모리 카드를 부셔버렸으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데 남을 시켜서 증거인멸 교사가 되고 또 부신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형사처벌을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돈이겠죠. 김호중 씨는 전국 콘서트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최악의 경우 음주뺑소니,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만약에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기라도 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죠. 특정범죄는 가중처벌하겠다는 건데요. 제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 뭘까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운전을 업무로 본 거죠. 운전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고의범은 아니지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겠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내려서 빨리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주한다. 사망시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면 1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이 택시기사와 엄청난 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안 내게 하겠죠.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사고 미조치로 일단 입건을 했지만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내고 상해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해서 자백을 했는데요. 김호중 씨는 사고 전에 유흥업소에 다녀왔다 하는데요. JTBC 보도를 보니까 10%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유흥지점은 술 먹는 데죠. 하지만 술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먹었다면 바로 자백을 하고 음주 측정을 했을 수 있죠. 근데 17시간이나 구리 모텔에 있다가 나와서 자수를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음주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콘서트 관계로 술에 입만됐지 마시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보통 0.015%씩 per hour, 그냥 시간당 그런 정도로 감소를 하는데요. 17시간 지난 다음에 혈중 알코올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양을 계산해서 사고 때 얼마나 마셨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계산해서 음주운전 치상으로 입건했을 겁니다. 예전에 짜장면 시키신 분 막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이창명이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코미디언이죠. 2016년인가요? 늦은 밤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이 경우에는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사고 직전 이창명 씨도 술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CCTV, 본인이 술을 어떻게 마셨다는 자백까지 받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 항상 의심을 가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요.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잡히지 말고 도망가서 음주 수치가 없어진 다음에 출석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런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추적을 통해서 현행범으로 잡는데 이 경우 강남경찰서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 교통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김호중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김호중 씨를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유흥주전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룸까지 CCTV를 찍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입에 댔다 안 마셨다 이런 거 본인이 안 마셨다고 그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왔다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비슷한 사회로 래퍼 노엘의 사례가 있습니다. 래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1년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데 자숙해야 되는데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경찰을 폭행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경우는 완전히 수사를 철저하게 하죠. 다 딴다고 하는데 CCTV를 확보해서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은 장면도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서 음주 측정 거부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건 됐지만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택시기사와 합의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면 그때 상황이 좀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합의를 해서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했는데 도주한 도주치상 혐의가 아니라 사고 미조치로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입증이 힘들 테니까 음주운전 치상으로 입건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사고 직전에 이렇게 유흥주점에 있었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왔고 이런 것들은 정상에 참작될 여지가 많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김호중 씨가 사고 미조치 현재까지 입건된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사고 미조치했다 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끝내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을 해놓고서 매니저한테 운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모습 안 좋죠. 그리고 기획사 사장은 육촌형으로 보이는데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 이렇게 대응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박수홍 씨, 이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됐었는데요. 황의조 사태, 이강임 이런 사람들은 다 가족 경영 비슷하게 되죠. 그런 경우 전문 경영 매니지먼트사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범죄들 많이 나왔네요. 사고 미조치, 사고가 났으면 조치해야겠죠. 만약에 이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에 의해서 도주차량 운전죄로 더 엄히 처벌됩니다. 만약에 여기 음주가 꼈다 그때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좀 안 좋은 팁일 수도 있지만 음주 측정 사고가 음주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게 음주운전 치상보다는 낫겠죠. 이 경우에도 자기가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타인을 시켜서 자기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죄가 됩니다. 그 타인도 증거인멸로 처벌됩니다. 자기가 도피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도피하게 해줬다 범인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각 경우에도 자신의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을 범인이라고 해서 숨겨줬거나 자신의 아들, 딸의 증거를 없애줬거나 이거를 처벌하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처벌 특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내순도르마 성악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김호중 씨처럼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중가수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죠. 뭐 대단하게 착하거나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들도 이번에 많이 실망했다고 보이는데 김호중 씨는 참 희한한 이력을 갖고 있죠.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고등학생 조폭이 좋은 성악 선생을 만나서 성악가로 거듭된다는 내용입니다. 김호중 씨는 젊은 시절 학폭 논란도 있었고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 문제도 논란이 됐었지만 팬들이 사랑해준 덕분에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는 트로트 가수로 대중가수로 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팬들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실상 공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이 이 사건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사람이 방송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 다 인터넷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번 사태를 보듯이 CCTV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에 전하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면은 기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뉴스 보니까 사고 나기 전에 CCTV 다 나오던데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 팬들도 그렇고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하면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라고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해서 남한테 덮어쓰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촌 형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요. 육촌 형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육촌이 아닌 다른 친족을 시키면 그 사람 인생은 뭐가 됩니까? 시킨 사람도 교사죄가 되고 한 사람도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수사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인상이 남긴다면 김호중 씨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호중 씨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죄는 적용되기가 힘들다. 음주뺑소니도 적용되기가 힘들다. 택시기사와 합의 여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사고 미조치 정도로 의율되거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로 가중처벌될 수는 있다. 김호중 씨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니 통화 내역이나 음성 녹취 같은 게 나오지 않는 한 자기가 시켰다고 하는 이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김호중 씨는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다. 저는 내순도르마 성악도 할 수 있다. 이상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일요일 저녁 9시 반에는 라이브를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질문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법률 상담은 유료가 원칙이죠. 하지만 문종택 라이브 TV에서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사 이슈가 있을 때 법적인 것
제가 정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